취미생활 연출한 하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흔들어 주시네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GV여가지고 진행을 감독님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떨리고 이 진행을 제가 맡은 게 지금 두 번째인데 저희 영화 GV에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정인역의 정희서 배우와 그다음에 광재역의 우지연 배우 두 분의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의 취미생활에서 정인 역을 맡은 정희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GV를 항상 해나 선배님이랑 했었는데 오늘은 부부 특집으로 해서 우지연 선배랑 같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마지막 GV를 용산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도 재미있게 얘기하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재 연기하는 우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때리는 나쁜 놈입니다. 여기 보면 QR코드로 오픈책 등 방에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면 거기로 질문 같은 걸 해주시면은 제가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고 여기에 질문들을 올리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는 서미애 작가님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고요. 2017년 미스테리아 개간지에 소개되었던 단편 소설을 영화화한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읽어보시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구입해서 여전히 아직도 미스테리아 개간지 7호를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영화랑 원작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문학동네에서 30주년 기념으로 작가님의 30주년 기념으로 저희 작품이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단편 소설을 영화화하면서 저희가 이 작품을 약간은 1, 2부로 나누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광재 전환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원작에 좀 충실하려고 했고 원작에는 전환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광재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엔딩까지는 영화화하면서 새롭게 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GV가 16번째 GV라서 제가 정말 말을 잘하죠? 박수를 부르려고 하는 말은 아니었는데 우선 오늘 특별히 우지연 배우랑 이렇게 GV를 하게 돼서 제가 너무 기쁘고 우지연 배우를 보자마자 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한호성을 우지연 배우다 이렇게 한호성을 질렀어요. 평소에 그래서 같이 다니지 못하게 좀 미안해가지고 우지연 배우 배지를 오늘은 우지연 배우가 나와서 배지를 안 달고 왔는데 우지연 배우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마 N차 관람 하시는 관객분들 중에서 우지연 배우분을 또 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고 막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우선
그 정인 역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또 광재 역 캐릭터에 대한 소개 이런 걸 좀 한번 관객분들한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인이는 이제 바카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숨어 살고 있는 천덕꾸러기이고요. 네, 광재를 피해서 왔는데 광재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혜정 언니와 동무해서 이제 복수를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캐릭터 소개를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서네요 지금. 서울 GV의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네. 처음 때 한 것처럼 한번 돌아가 보려고 네. 여쭤봤어요. 그래서 정인이는 사실 그냥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물인데 어떻게 하면 그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잘 몰라서 발버둥 치다가 또 이제 광재 덕분에 이제 평범함을 잃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광재는 그 여러분 오늘 영화 보신 것처럼 이 영화에 굉장히 나쁜 놈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죠.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하고 읽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광재가 되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되게 그 어떤 악역 좋지 못한 성격의 캐릭터를 이제 마음껏 연기해보고 싶은 마음을 배우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광재는 좀 불필요한 어떤 폭력 혹은 이제 너무 자극적인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이면은 이 영화에서 내가 좋은 어떤 기능으로도 혹은 아니면 영화 안에서 영화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인물이 돼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광재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렇게 나쁜 놈이지만 감독님이 저 처음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너무 이제 감독님과 PD님 그 현장 스태프분들이 다 애정으로 잘해주시고 저 나쁜 놈을 이제 마냥 친구네냐 예뻐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지원 배우는 사실 처음에 이제 미팅 했을 때 바로 이제 보자마자 광재 역을 맡기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극 중에 정인이라는 캐릭터가 예를 들면 바카마을에서 어떤 점 때문에 이 사람이 좋아서 만나서 결혼했을까? 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완전 나쁜 남자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 광재의 외모나 우리 유지원 씨의 이런 선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막 나는데 그 안에 뭔가 다른 면이 있어서 데뷔를 딱 보여주는 그런 점들이 좀 무섭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유지원 배우 너무 젠틀하고 착하고 너무 멋있는 배우인데 현장에서 제가 자꾸 나쁜 액팅을 자꾸 주문을 해야 돼가지고 되게 반대로 되게 미안한 그런 점이 있었어요. 자 이제 질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저희 첫 질문에 늘 저희 GV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라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민상홍님께서 엔딩 크레딧과 극 중에 나오는 네이클로버 뜯는 그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원작 소설에는 이 그림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원작 소설에서는 혜정 언니가 초상화를 그리는 걸로 나오는데 정인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그 완성된 초상화를 선물해 주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영화화하면은 조금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많이들 나오잖아요. 초상화 그리는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어쨌든 원작에서 혜정 언니가 정인한테 그림을 선물하는 의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복수에 대한 동기를 좀 더 이렇게 자극하고 뭔가 자아를 뭔가 끌어내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용도로 그게 사용이 되는 건데 저는 그걸 영화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어. 그런 응원의 그런 뜻으로 그 그림을 선물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막 찾다가 화야 작가님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 화야 작가님의 세이클로버를 만든 소녀라는 그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네이클로버는 행운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막 1%의 사람들 혹은 뭐 10%의 사람들이 이렇게 딱 가질 수 있는 행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 다 90%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 정인이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싶어서 혜정도 그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 그림을 보는 정인을 보고 나중에 혜정 언니가 그 그림을 선물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그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이 엄청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대기실에서 같이 나눴던 대화가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어서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리자면 두 분이 한 영화에서 만날 거는 운명인 건지 이서 배우님은 기생충에서 피자집 사장 역으로 우지연 배우님은 만인의 연인이라는 작품에서 피자집 사장님 아니신가요? 거기서도? 거기 점장. 점장이시군요. 점장입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점장이에요. 네, 점장님으로 열연을 하셨는데 피자의 연결고리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혹시 여기서 만인의 연인이라는 작품 보신 적 세 번 보셨나요? 네. 네. 여기 우리 그 영화를 이렇게 멋지게 영상을 다 촬영하신 우리 송혜령 촬영 감독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만인의 연인도 우리 송혜령 촬영 감독님이 촬영하셨고 거기에 또 우지연 배우님이 피자집 사장으로 나오는데 저희 영화에 이런 연결고리가 괜히 저희가 의미를 따지는 것만 했는데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네요. 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재밌네요. 자, 그러면 베개를 부기적대는 라이언님이 질문하신 혜정이가 사람을 죽였음은 정인이는 언제 알았고 언제 용서했다고 생각하나요? 용서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용인하고 딱 눈 감아주고 가는. 사실 근데 정인이는 뭔가 이렇게 초반부터 그 재순이가 사라졌을 때 그냥 뭔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혹시 저 언니일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거는 그 어쨌든 재순이의 목걸이를 딱 언니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했을 때 그게 확신으로 된 거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서라기보다는 사실 정인이도 어떤 그 박하마을에 오면서 그 복수 계획들을 혜정이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세워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혜정이 언니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들, 저 언니도 혹시 어떤 나랑 비슷한 사연이 있는 언니일까?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예초기님이 직접적인 폭력신을 보여주지 않는 절제미가 돋보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촬영 안에서나 편집된 잔혹한 신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네, 또 강제랑 연결된 부분이어서 사실 저희가 폭력신을 촬영한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컨셉이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가 컨셉이었는데 저희 그 홍보 스틸로 광제 부분이 나간 것 중에
이렇게 반항해서 너는 그게 문제다 하면서 딱 이렇게 문 닫는 되게 무서운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정인하고 딱 정인하고 광재가 딱 서로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 영화에 나오는 장면은 아니에요. 근데 스틸 작가님이 그 장면 찍을 때 안에 계셨고 카메라는 문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이 딱 닫히면 네,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실루엣으로 그래서 이렇게 맞는 씬을 네, 그래서 소리로만 연기하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겼던 게 밖에서는 굉장히 험악하게 이제 광대가 막 이러는데 안에서는 거의 웃음바다였어요. 제가 안에서 막 맞는 막 그 소리를 내면서 그 안에 있던 스틸 기사님이랑 몇 번 스태프분들이 빵 터지셔가지고 저도 웃음 참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스틸에 다 찍혔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장면은 하나만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때리는 그런 신용을 냈는데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지원 배우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사실 직접적으로 뭔가 폭력을 묘사할 때는 연기하기가 또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뭔가 막 뿜어내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없이 그런 폭력적인 느낌이 또 나야 되고 무서운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런 느낌들을 어떻게 연기하고 만들어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질문 잘하고 그 장면 찍을 때는 아무튼 이제 이서배우님이 제 기억에는 이렇게 웅크려서 소리를 내고 계셨고 제가 이제 밖에 실루엣이 최대한 좀 역동적으로 보이면 좋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막 펄렁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제 그랬고요. 그 감독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 광재가 다른 씬들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을 약간 관객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까는 어떤 상상을 하게끔 하려고 감독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들은 뭐 ATM기 그런 거는 이제 많이 때려도 되잖아요. 이제 ATM기를 많이 때리고 뭐 ATM기 신나게 차고 욕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 광재가 뭐 칼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어떤 전사나 뭐 논리나 정당성을 갖추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 여자를 자기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싫고 좀 징글징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서 잘해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거짓은 아닌 걸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광재 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지원 배우에게 기대해서 간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나서 대화 나누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엄청 아이디어를 많이 줬고 그리고 이걸 입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우지원 배우가 직접 이렇게 생각해낸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게 또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영화에 그대로 또 다 이렇게 캐릭터를 반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반지, 결혼 반지를 계속 끼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좋아. 그 집착하게 되고 이런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몇 장면 안 나오고 저희가 좀 뉘앙스가 많고 탐식이 많은 작품인데 그런 거 안에서 소품을 가지고 좀 그런 게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반지가 외할머니 반지였었나요? 제가 사주에 금이 없어가지고 엄마 저 금반지를 꼭 끼고 다니면 좋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금반지를 주셔서 그 반지를 그래서 그래서 뭐 그게 좀 심플하고 이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도 좀 좋은 기운이 있을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반지가
저희가 소품으로 마련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우지원 배우의 개인 그 소장품이어서 하루는 반지를 깜빡 잊고 안 가져오신 거예요. 아주 저희 촬영하는 날. 그래서 그걸 갖다 왔어요. 맞아요. 되게 1시간 반 거리를 매니저분이 갔다 오셔서 맞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뻔했지만 그래도 디테일을 그렇게까지 챙겨가면서 우리가 다행히 멀지 않았어요. 저희 일산. 네. 그래서 반지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지원 배우가 딱 첫 등장하는 씬을 찍을 때 저희가 그냥 막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옥에서 온 반지. 그래서 슬로우로 찍어서 거기에 막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를 이 사람이 착 걸어 들어가서 탁 앉고 반지가 보이고 얼굴에 딱 일그러진 얼굴이 딱 보였으면 좋겠다가 컨셉이었는데 아주 잘 나왔고 그 반지의 의미가 또 잘 담긴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난 게 그래서 그 광재가 계속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인이가 총 쏘기 전에 원래는 이제 다른 버전으로 제가 반지를 빼서 빼는 걸 버전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걸 또 제안을 하셨죠. 아, 맞아요. 네. 근데 어, 그걸 까먹었어요. 아니 그걸 안 찍은 거야. 안 찍은 거예요. 어, 전 까먹은 줄 알고. 아니요 그날 아니구나. 그렇게 찍지 않았던 거고. 네. 만약에 시간이 있었으면 편집을 위해서 한번 그 버전도 한번 가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날 알잖아요 어땠는지. 네. 되게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 밤새 촬영하면서 뭔가 B 버전을 찍기에는 되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있었다면 한번 그것도 가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까지 막 보면서 하는 게 되게 쉽진 않네요. 그 영화 속 장소가 현실 세계 같기도 하고 판타지 배경 같기도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케이션 장소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가 되게 판타지 같았을까요? 우선 정인의 집과 혜정의 집이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정인의 집은 파주에서 찍었고 혜정의 집은 양평에서 찍었어요. 양평에 있는 어디 강상면에 위치한 그 마을에서 찍었는데 그 사이를 합성해가지고 그 숲 새끼를 좀 안에를 그리고 합성해서 하나의 집처럼 연결감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CG 기술을 통해서 어떤 영화적인 그 배경, 장소를 확장시키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걸 되게 즐거워하는 편이에요. 그걸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두 사람의 집의 위치라든지 이게 가지고 있는 우주적인 의미들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을 했고 저희 우리 제작진들의 노력으로 같이 또 그렇게 좋은 장면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호수랑 그 제 기억이 맞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 시나리오상에서도 이 두 인물이 피크닉 가는 그 공간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공간은 경기도에 위치한 양주라는 공간에서 양주에서 찍었어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딱 가서 보면 되게 평범한 그냥 낚시터 같은 그냥 저수지고 이렇게 되게 평범한 공간인데 저희가 아주 판타지스럽게 영화적인 공간으로 잘 또 찍은 거죠. 저희 촬영 감독님이 굉장히 잘 찍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우지연 배우께서 질문 하나 골라서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진님이 질문해주신 영화 초반에 정인이가 집에서 자고 있다가 소스라치게 깼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뒤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혼 전부터 자주 가위에 눌리고 있었던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아, 몰랐어. 다 게임에서 이용한. 이 질문이죠. 네. 가위. 이건 사실 저희가 촬영했을 때 그 소스라치게 놀랐던 이유가 원래 고라니 소리가 있었어요. 고라니 소리가 너무 커서 그거에 놀라서 벌떡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머릿속으로 고라니 소리 이러면서 연기를 했는데 이제 편집본을 보니까 고라니 소리가 안 들어가고 다른 소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궁금합니다. 되게 고심했던 장면인데 그 시나리오에는 이제 고라니 소리를 해서 저희 연출팀에서 이렇게 이서배우 연기할 때 진짜 유튜브에 이런 고라니 이펙트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플레이를 했어요. 그때 처음 플레이했을 때 망했다. 고라니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걸 영화에 이렇게 쓰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화 편집하면서 사운드 디자인을 끝까지 계속 고민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여기서 좀 더 기이하고 판타지스럽고 정인의 그런 약간 내면에서 꿈속에서 나는 그런 소리들, 악몽의 소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딱 일어나는 걸 하면 좋겠다 해서 되게 과장된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소리가 만들어낸 배경이 창문이 저희가 창문을 매개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문을 두들기거나 창문을 두들기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서 무게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이서배우가 또 하나 골라주시면. 저는 이거예요. 정인아, 카일로렌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정인아, 너 이 집 들락거리면서 뭐 하는 건데? 대사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영화를 되게 많이 이렇게 봐주시는 취미러분이 계신데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이걸 올려주셔서 제가 대기실에서 우지훈 배우한테 이거 해줄 수 있냐 물어봤는데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노동의 거래가 있었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인아, 네 여 드락거리면서 뭐 하는데? 뭐 이랬던 거. 오 맞아요. 네. 저는 그 우지연 배우가 저한테 감독님 저는 그런 이런 경상도 억양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했고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박하 마을 자체가 경상 지역, 뭐 충청도, 뭐 서울, 강원도 각 지역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 중에 광재의 억양은 경상도 억양이면 좋다. 그리고 그게 편하냐 했더니 잘 구사할 수 있다고. 그 고향이 네, 부산이어서 걱정 없이 어색하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너무 광재역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아마 이 정이나 이 억양도 왠지 모르게 되게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골라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흰 원피스를 맞춰 입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늘 나오는 거여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흰 원피스는 사실 이 장면 찍을 때부터 약간 둘이 흰 원피스를 입고 춤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래 지금 영화에는 저희가 아쉽게도 피가 모자란 것보다 의상에다가 그 피를 튀면 안 돼가지고 못 찍었는데 그 피를 거기에 확 묻히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게 원하는 대로는 안 됐지만 그게 나온 이유는 이들의 어떤 살인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런 가장 어떤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의 소녀 같은 이미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떠올렸으면 했고 그리고 약간 제사장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해서 벌하러 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되게 판타지스러운 그런 장르로 풀고자 했던 거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여전히 그게 사이다 같은 복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좀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 복수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 이런 그런 리뷰들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그 약가적인 거를 좀 주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어쨌든 사적 복수가 물론 이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녀들이 왜 이런 사적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가에 대한 그런 약간 반증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판타지로 푼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영화적이고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연출한 것 같아요. 네. 이 질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그 아이디가 그냥 총인데요, 이분이. 총? 네. 총으로 아이디를 만드셨는데 마을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되려 가장 정인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정인이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 재밌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혜정하고도 친해졌을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언니를 가장 잘 아시죠? 글쎄요. 근데 저랑 혜정 언니는 이미 마카마를 떠났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살았을까? 친해졌을 것 같아요. 셋이 같이 다니면 재밌긴 할 그리고 셋이 뭉쳤으면 더 큰일 났을 것 같아요. 감독님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우리 영화가 잘 되면 후속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흐엉이 같이 나오면 어떨까요? 좋겠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원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가 김가은 배우예요. 그래서 저희 한국 배우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국 분인 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김가은이라는 배우고 이 배우를 만난 게 정말 저한테 되게 큰 또 행운이었어요. 너무 연기를 잘하시고 장건재 감독님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소개로 만나 뵙고 바로 우리 작은 역이지만 또 해주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역을 해주셨는데 하나 그냥 비하인드를 들려드리자면 후엉 역을 딱 맡게 되었을 때 김강원 배우가 저한테 얘기를 하나 들려줬는데 저희 외삼촌이 베트남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외숙모 이름이 후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런 억양이나 이런 그런 거를 잘 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랬는데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한번 가볼게요 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연기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강원 배우 혜정 언니랑 만약 만났다면 저는 분명히 친해졌을 것 같아요. 깻잎밭에서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 셋이 영상들을 딱 이루는 게 깻잎밭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광재랑 같이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광재 속 터지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후엉이 광재 처음 등장할 때 광재 저거 정인이 남편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 있잖아요. 재밌었을 것 같네요. 이 질문도 재밌어요. 테라스에서 총 맞을 뻔하고서 여기가 미국이라고 내뱉는 대사는 각본에 있던 건가요? 아니면 애드립이나 즉석에서 만든 대사일까요? 이거는 각본에 있던 겁니다. 각본에 있던 거고
제가 이제 이용현 작가랑 공동 각본으로 했는데 선배 장면들이 후반부에 많이 막 좀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되게 아쉬움이 되게 좀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후반부를 총을 이제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했을 때 선배가 그 장면을 이용현 작가님이 그거를 딱 받으시고서는 그래 그럼 이거 이렇게 바꿔보자 하면서 이렇게 각색을 하면서 다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서 야 여기가 미국이냐?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처럼 그렇게 그 대사를 줬는데 이거를 꼭 영화에 남겨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이 연기가. 왜냐면 제가 우지원 배우에게도 이게 웃기진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대사가 되게 웃긴 느낌이 나는데 그걸 좀 이렇게 톤앤 매너를 좀 잘 조절해서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걸 연기하실 때 어떤 기분으로 연기하신 건가요? 제일 이게 이 영화를 통틀어서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대사가 이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읽을 때도 이렇게 시나리오를 잘 읽다가 그 끝에 막 이렇게 사건들이 막 생기고 막 감정이 고조되는데 갑자기 얘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야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었던 대사인데 그래서 열심히 어쨌든 이거 근데 하면서도 사실 이게 맞아라고 하면서 했어요. 했는데 뭐 보시면서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저는 사실 영화 하면서 뭔가 매번 뭐 어떤 장면이든 어떤 것든 다 뭐 확신을 갖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지원 배우도 불확실한 어떤 느낌으로 이게 어떨까 싶으면서도 연기하고 저도 이게 과연 잘 나올까? 그런데 뭔가 불확실하지만 그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었던 그런 대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로 만들어졌고 또 우지원 배우가 굉장히 잘 해줘서 하길 잘했다는 확신이 드네요. 지금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조준영 A님이 정인이가 18원 통장과 와인 그리고 총으로 복수하는 것 말고도 정인이가 광재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장면이 더 있었으면 보는 게 더 시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괴롭히지? 네, 어떻게 괴롭힐까? 어떤 고문하고 막 그런 더 잔인하게. 정인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글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18원 이렇게 넣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약 올리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그게 약간 정인이 나와요. 약간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그런 식으로.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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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받아요. 정민이는 전화를 너무 안 받아서 그 아까 제가 위에도 질문 하나 봤는데 그 광재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한 질문을 봤는데 시나리오 보고 현장에서 찍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니는 이게 문제다라는 대사 할 때는 그 전화 안 받는다는 거 가지고 하기는 했었어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정인이가 만약에 전화를 잘 받았으면 안 찾아왔을 거예요? 아니 전화를 잘 받으면 그거를 얘기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이제 좋은 방법을 모색해보고 우리가 발전적인 어떤 결혼 생활로 향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혼한 거야. 이 사단이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요 전화를 안 받는 것에 집착하는 광재에 대해서 우지원 배우랑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디렉션을 아주 구체적으로 막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정인이가. 근데 또 여기서 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광재가 그럼 제가 계속 전화를 안 받는 거에 계속 열이 받다가 폭발하는 그런 설정으로 가면 또 어떨까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네 유독 우리 시나리오에서 정인이가 전화를 계속 안 받는데 그 평상시부터 정인이가 그런 식으로 광재를 열받게 하고 괴롭힌 거죠. 열받게 하려고. 네. 근데 저는 단순히 관제랑 대화를 하기조차 싫은데 자꾸 전화를 하니까 전화 왔어요. 어? 여보세요? 누구죠? 여보세요? 네. 선배님! 네. 무섭네요. 네, 지금 네, 저희 되게 GV 중이고요. 네, 혜정 언니 정말 무섭네요. 네, 지금 김혜나 배우가 오늘 여기 참석을 못해가지고 여기 네, 지금 인사 좀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막 일정이 끝나가지고 제가 정인이랑 광재랑 단둘이만 놔두게 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예요? 전화 안 받는 얘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정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무섭네요. 이제 하나씩은 지금도 이렇게 전화를 왜 자꾸 전화하시는 거예요? 네, 전화 안 받으면 화나는 거 알죠? 네, 그 얘기하고 있었고요. 선배님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니죠? 나는 다 보고 있지. CCTV 있다 거기? 너무 신기하다. 너무 무서운 언니가. 카톡방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요. 없는데요? 네, 오늘 여기 전화 속에 계신 거 저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얘기를 우리 관객분들한테 인사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 오늘 서울 마지막 집이니까.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영화 다들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너무 좋다. 0.5초 뒤에. 함께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아쉽고 그러네요. 그래도 광대랑 정인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 라이브 맞죠? 녹음한 거 아니죠? 저 지금 이거 영상 통화하고 싶은데 얼굴 진짜 빨개졌어요. 네. 저희도 부끄러우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전화 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희는 춘천 영화제 GV 때 봐요. 네, 오늘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진짜 놀랐네요. 혜정 언니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네. 아까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된 거죠? 네. 쑥봉우리님이 감독님 정인 광재 멜로하게 작품 만들어주세요. 저도 이거 읽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두 분이서 멜로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너무 좋죠. 오. 사이 좋은 걸로 써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멜로를 만들어도 왜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는 거죠. 다음 작품에는 제가 안게 시작하는 아 진짜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재밌겠다. 방금 어때요라고 하시는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한 50분씩 보고 네, 무섭다. 그것도 제가 만들면 약간 스릴러가 될 것 같네요. 네, 멜로는 잘. 네. 신한 프로도님 제목처럼 두 배우님들의 취미생활은 무엇인가요? 저의 취미생활이요? 저는 되게 정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되게 그냥 재미없는 일상을 보는 걸 좋아해서 취미라고 해봤자 집 앞에 이제 카페 가서 책 읽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것도 제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이게 원래 혜정 언니가 얘기를 해줬었는데 대신 제가 요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러고 있는데
재밌어요. 네, 그게 요즘 저의 취미생활입니다. 저는 뭐 걷고 이러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냥 평범하게 이제 호수공원에 가서 이렇게 걷는 거 많이 하고 다른 집 강아지들 구경하고 뭐 그런 거를 제일 좋아하고요. 뭐 텔레비 집에서 보는 거 똑같습니다. 나는 솔로 보고 네. 요즘 양숙 씨 때문에 윤지휘 좋아요님께서 사운드를 굉장히 잘 활용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혜정이 혼자 낚시하는 장면에서 바람이 부는 듯 누가 다가오는 듯한 카메라 워킹과 함께 나오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혜정 내면에 조금이나마 존재하는 죄책감을 나타내는 걸까요? 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보면은 그 원작에서의 혜정은 약간 차이가 저희랑 있다면 혜정 캐릭터는 원작에서 서희 작가님이 그린 언니는 약간은 무도덕한 사람. 네, 근데 영화에서는 부도덕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패스처럼 막 그렇게 이게 좋고 나쁘고 살인 저지르고 싶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어쩔 수 없어서 여기 대사에도 나오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그렇게 된 하면서 자기 행동을 자기의 그런 범죄 행각들을 정당화하는 캐릭터고 그렇지만 나몰래 그런 어떤 무서움이나 이런 거를 느끼는 그런 장면에서 보여주듯이 그런 죄책감 같은 거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촬영 감독님하고 저희가 그 장면을 부르는 장면이 고스트샷이라고 저희가 그걸 불렀는데 그게 약간 뭔가 그 장면 되게 나름 생각해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밑에 재순이 있는데 와서 낚싯대를 거기다가 탁 던져놓고 연우가 보면서 걸릴까 안 걸릴까 생각하는데 뭔가 소리가 나고 그래서 딱 돌아갔더니 카메라가 엄청 빠르게 막 뭔가 귀신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확 해서 연우가 뭔가 두렵고 슬프고 막 그렇지만 들키고 싶지 않고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거고 막 이런 어떤 복잡한 감정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네. 그리고 사운드를 저희가 문초로 기사님이라고 그 모노폰에 계신 기사님이고 너무 우리 음악 감독님하고 그 호흡을 너무 잘 맞춰주신 문초로 기사님하고 사운드 작업을 굉장히 섬세하게 해서 작업해서 완성된 장면입니다. 네,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제가 못 본 게 있을까요? 우리 우지원 배우분이 한번 이거 좀 궁금해요. 네. 정희서 배우님이 연기하신 정인 캐릭터는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점점 중충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로 변해가는데요. 이러한 정인 캐릭터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 많은 분량을 같이 찍은 게 아니어가지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극장에서 볼 때 어떠실지 두 분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꼭 우리 영화 얘기도 좋고 아니면 평소에 좀 어떤 출발점 가지시는지 연기 좀 궁금해요. 노하우 좀 주십시오. 노하우 연기보다는 사실 정인이라는 역할이 좀 많이 어렵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시나리오를 딱 처음 읽었을 때 이걸 내가 진짜 100% 다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좀 되게 걱정이 정말 많았고 정인이가 보면 대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사 없이 이제 얼굴 표정이나 행동들로 그런 감정들을 표현했어야 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대사가 없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대사 없이 나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스스로 집에서 모니터, 그러니까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모니터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있는 장면보다 없는 장면을 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초반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인이가 표정이 잘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정인이 안에 있는 이 복합적인 감정들을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겉으로는 절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를 나름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이어서 광재한테 또 질문 온 것 중에 아까 뭐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하지만 광재가 원작에도 없는 캐릭터고 그런데 그거를 연기하면서 사실 우지연 배우가 이렇게 막 이런 광재역 같은 이런 폭력적인 캐릭터를 연기한 적이 있으셨나요? 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되게 그 우지연 배우의 다른 타 작품들을 본 분들은 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개봉한 너의 순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승준 네네. 감독님, 네네. 네, 감독님의 너의 순간이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되게 막 부드러운 그런 캐릭터잖아요. 사진 찍는 남자. 네네. 이런 캐릭터인데 이런 폭력적인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특별히 고민했던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네, 하시네요. 내 인생의 축복 우지연 이렇게. 네. 네. 그렇군요. 저희 어머니보다 더 기법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게 이런 역할들 할 때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거는 왜 화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화 안에서 저 사람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뭐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 있을 걸까? 뭐 이런 때가 있는데 그래서 광재가 어떤 화나 있는 이유, 명확하게 좀 화나 있는 이유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을 이렇게 좋은 레이어를 만들어서 설득력 있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는 사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거짓말을 했다던가 그런 일반적인 연인 사이에서도 그거는 화나는 일이잖아요. 사실 여기는 좀 굉장히 특수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이해가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또 하나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저희가 사운드 작업할 때 그 ADR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후시 녹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사를 조금 바꾼 것도 있고 그래서 우지연 배우가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사운드 작업실에서 녹음실에서 만났을 때 그 가편집본 그 러프한 편집본이지만 그걸 영상이 된 거를 본인 연기를 그때 처음 본 거예요. 편집된 거를. 근데 너무 본인이 연기한 그 캐릭터가 되게 낯설고 재밌었는지 네, 거기 그 녹음실 안에서 저 감독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틀어주시면 안 돼요? 저 이거 조금만 더 영화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사운드 그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는 동안에 저는 이제 유리창으로 이렇게 틈새를 해서 어떻게 보는지 몰래 지켜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하면서 자기 캐릭터를 폭력적인 자기의 모습을 이거는 저도 같이 광재랑 소란대 낮으러 가는 길이고 그 막걸리 장면을 제가 되게 궁금해했어가지고 막걸리 장면을 이제 이렇게 저 남자도 그러니까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죠. 이제 그거를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 징글징글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버리고 그런 아니, 감독님 그러면 제가 그 믹싱실에서 막 정인이 이거 두드려 패고 먹어서 아니 그 장면 보고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색다른 모습을 보면서 재밌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되게 기뻤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정인이 등의 상처를 어떻게 그려냈는지 궁금하고 X자이던지 왜 X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우지원 배우가 직접 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거는 뭐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슬쩍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경우에 가장 이렇게 잔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거짓말을 했다. 혹은 이제 그 아니면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핀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어떤 소유욕을 근데 미친놈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왜 X인지 뭐 동그라미를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동그라미를 안 하고 X를 하는 건지 뭐 A라고 쓰지 뭐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미친놈 생각이라. 근데 저는 이제 그 분장팀에서 매번 감독님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엑스처럼 정말 해요. 너무 잔인한데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분장팀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딱 봤을 때 광재가 칼을 쓰는 사람이고 그 상처를 낼 때 거기에 이렇게 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는 아니야, 안 돼. 이런 식의 잘못했다라는 그런 표식 같은 거를 남기면 굉장히 그게 정인이한테 엄청 크고 모욕적이고 오늘 몇 개 그리지? 너무 무섭다잖아요. 오늘 몇 개 잘못했어? 몇 개 그리지? 네,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아예 보여주지 않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처로 좀 크게 광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크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네, 그 13분 남았다고 하셔서 네. 그 여기에 슈퍼무리님이 또 물어보셨는데 우지원 배우님은 그녀의 취미생활에서도 너의 순간에서도 눈을 쿵쾅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걸 먼저 찍으셨으며 비슷한 씬에서 서로의 영화가 생각나지는 않으셨나요? 너의 순간에 그런 장면이 나오나요? 네네, 문을 이제 쾅쾅쾅 두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너의 순간은 찍은 지 꽤 오래된 영화였어가지고요. 한 4년 정도 되었고 이제 돌아 개봉하게 돼서 이제 정말 감사했는데 이게 뭐 시점도 좀 거리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장면을 뭐 연관지어서 생각해본 적은 사실 없고요. 근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순간 같은 어떤 굉장히 차분한 캐릭터를 우리가 이렇게 쭉 물려서 연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발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막 발산하다 보면은 또 그 이렇게 마음속으로 꾹꾹 눌러넣는 거를 좀 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묘하게 또 그녀의 취미생활은 또 그런 거를 이제 원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연기를 좀 해보고 싶을 때 이제 캐스팅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촬영도 이게 말하자면은 좀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신나고 즐거웠어요. 촬영하는 게 이 사람의 한 행위 자체는 정말 좋지 않은 거지만 저의 어떤 평상시에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막 광재한테 담아가지고 현장에서 막 이렇게 소리가 꽥꽥 지르고 집에 오면은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어쨌든 집에 갈 때 되게 저거 배우라고
차 타고 있는데 같이 매니저님하고 집에 오늘 잘 찍었다. 혼자 먼저 퇴근할 때가 많아서 좀 항상 죄송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빨리 가자. 그래서 잘 갔습니다. 혼자만 또 찍은 날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정인과 혜정이 자수를 마주보고 만드는 장면은 두 사람이 의지 이상으로 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그런 건가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장면은 원래 시나리오엔 어떤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게 왜 생겨났었죠? 내가 바꾸고 싶어서.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시나리오 없었는데 촬영 중간에 이제 추가가 되면서 저도 거의 그 전날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가 프랑스 자수를 이렇게 나란히 하는 거구나. 그만큼 더 교감이 깊어졌다는 뜻일까? 물음표를 달고 촬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녹음 후시 나레이션 녹음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대사를 그때 알았어요. 그 동이나물의 꽃말이 뭔지 알아요? 하면서 서로 이제 나누는 대사를 그때 알아서 사실 후시할 때 그 장면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장면은 저희가 원래 물속에서 찍는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곡을 섭외를 할 수가 없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 시나리오로 수정을 해야 되는 장면이었고, 근데 이걸 수정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의미를 살려서 이거를 하면 좋을까 했고 그 자수 장면이 떠올랐어요. 퍼뜩. 그래서 바늘과 바늘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게 좀 서늘하면서도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이 두 여자가 서로 작당 모의하는 그런 느낌도 나면서 그 작당 모의를 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가, 그럼 그 자수의 그 어떤 꽃말 자체도 행복이라는 그걸 담고 싶어서 동이나물이라는 그 꽃 자수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예산 영화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생각대로 다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장면들은 그런 한계 때문에 자꾸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반드시 살려야 돼 이 장면 하면서 막 생각하게 되는 그것도 되게 영화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에 의해서 탄생한 자수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우리 정미서 배우와 우지영 배우 오늘 GV한 소감과 앞으로의 이런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관객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GV가 서울에서 마지막 GV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 아쉬워서 오늘 다 한 번 한 번 눈에 담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춘천영화제 GV가 한 번 남은 거죠. 저는 좀 더 있지만 감독님, 저는 이제 춘천에서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저희 영화가 좀 더 오래오래 사랑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N차 관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개봉하고 극장에서 뵐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덕분에 저도 또 감독님이랑 오랜만에 뵙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서울 GV 오늘이 16번째 GV고 앞으로 한 3번의 GV가 저는 지방에서 더 남아있는데, 이렇게 제가 GV를 처음 할 때랑 지금이랑
점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영화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만나는 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이렇게 큰 에너지나 기운 같은 걸 얻을 수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오늘 GV가 어제도 제일 좋았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뭐 극장에서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여지는 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첫 주차 때보다는 극장이 많이 줄어들어서 많이 이제 없어지는데 근데 영화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요즘 뭐 극장에서 못 본다고 그 저희 영화가 어디 디지털 픽셀이 돼서 어디 막 휴지통에 하나 생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영화는 세상에 나와서 오랫동안 계속 회상되고 또 영화는 끝났지만 영화가 다시 시작되는 기분처럼 질문들이 많이 떠오르는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희 영화를. 그래서 극장에서 만날 수 없더라도 어디 다른 곳에서 만나더라도 우리 영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저희가 또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고 누가 압니까? 저희가 또 재개봉을 하게 될지. 그죠? 그래서 또 뭐 내년 뭐 계속 뭐 저희 해외 영화제나 이런 데도 또 소개가 될 예정이고 하니까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주위 분들하고 저희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홍보팀에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날이니까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을까요? 핸드폰 플래시 터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얼굴 안 나오길 바라시는 분은 얼굴 자체 처리해주세요. 네. 감독님 빼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저희 영상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저희 배우님하고 감독님이 그녀의 취미생활 하면은 관객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까요? 잠깐만요. 갈게요. 그녀의 취미생활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관객분들은 이쪽으로 퇴출해 주시고 나가실 때 저희 포스터 받아가세요.